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더블유 진행의 선솜입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반도체주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졌고요. 그리고 오늘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기대 심리가 확산됐죠. 코스피 시장 오늘 상승하며 장 마감했습니다. 이처럼 해외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국내 시장, 이 모든 정보 오늘도 머니더블유 전문가들이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오늘도 연락 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013-3366-8288인데요. 종목명 매수가 기준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송 초반에 연락을 주셔야 상담 진행 확률 높아지니까요. 방송 초반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머니더블유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저녁을 알찬 정보로 책임져 주실 분이죠. 공명정주 전문가 자리에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공명정주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시장 어제에 비해서 더 좋은 흐름 보여줬던 것 같은데요.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일단 오늘 코스피는 좀 반등이 나왔는데 막판에 코스닥이 좀 밀려서 좀 그게 아쉽습니다. 네. 하지만 너무 그렇게 아쉬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가 또 이제 중요하겠죠. 일단 제가 이제 오늘 주제를 좀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일단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임박돼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미중 정상회담 이제 90% 가까이 마무리됐다. 이런 얘기를 이제 미국 문우신 재무장관이 어제 좀 얘기가 나왔죠. 물론 이제 재무장관 얘기보다도 역시 이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담판이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시점은 역시 이번 주 주말에 또 예정돼 있다 보니까 이번 주 금요일 끝나고 나서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장 분석부터 제가 설명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장 분석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일단 오늘장 같은 경우 미국 이제 3천억 달러 관세가 이제 인상이 이제 보류가 되면 가능성이 이제 나오면서 블룸버그 통신이 좀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가 상승 전환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제 코스닥은 막판에 좀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환율과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일단 안정적인 흐름인 것 같고요. 일단 두 번째로 전기 수소차 관련주들이 좀 강세 현상이 나타났죠. 일단 이제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과 더불어서 역시 이제 사우디 쪽과 우리 현대차 쪽에 어느 정도 합작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급등을 했죠. 앞으로 이제 성장성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주기 때문에 꾸준한 또 관심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이제 삼성전자 연기금 외국인 대량 매수 유입.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반도체가 업황이 지금 힘들다 하지만 연기금과 외국인들은 일단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주식은 항상 바닥에 와 있을 때 사야지 나중에 실적이 뭐 최대 실적 나올 때는 대부분 꼭대기권에 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삼성전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막판에 이제 코스닥이 이제 문제인데요. 예, 코스닥이 막판에 상대적 약세 현상이 나타나면서 오늘 5일째 되는 조정 5일째 되는 날에 막판에 대음선이 나왔습니다. 항상 주식을 볼 때 대부분 일정 기간 상승한 이후에 꼭대기에서 대양선 나올 때 단기 상투 신호로 볼 수 있겠죠. 오늘장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코스닥이 꺾이는 흐름은 아닙니다. 5일째 조정받으면서 대음선이 나오면서 막판에 눌림목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상대적으로 오히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연기금 외국인 수급 동향 그리고 이제 환율 동향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아직까지는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장 분석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 전환했던 코스피에 비해서 조금은 아쉬운 흐름 보여줬던 코스닥 시장, 내일은 코스닥 시장이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내일장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예, 오늘장 대응 전략 제가 또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화면을 보시게 되면 네. 일단 외국인과 그리고 외국인 연기금 수급이 일단은 좀 양호하죠. 이제 바닥권에 5월 말에 이제 바닥권에 지수가 들어갈 때 전반적으로 연기금 쪽에서 반도체와 코스피 쪽 대량 매수가 유입이 됐고요. 환율은 지금 이제 아래쪽으로 완전히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죠. 1,100원대 중반대까지. 그리고 코스피가 견조하다는 부분. 코스닥은 막판에 힘이 약했지만 역시 대장이 살아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6월 말 이후에 이번에 주말에 미중 무역 협상만 추가 관세 인상만 보류가 된다고 하면
역시 7월 달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상승 전환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주정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이 지금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주정시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두 번째로 역시 이제 4차 산업혁명 대비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이제 전기 수소차 이런 쪽의 이제 관련주들을 좀 관심 있게 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역시 삼성전자 쪽에서 가장 지금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게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 그리고 전력 반도체 특히 자동차 전장 사업을 위해서 하만을 인수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역시 앞으로 전기 수소차 관련 전장 사업 쪽 관련주들을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 지수 반등 본격 상승 전환 시에는 지금 최근 들어 지수가 급락할 때 블록체인이 비트코인이 1,500만 원대까지 육박을 하면서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위험 자산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이제 어느 정도 둔화와 함께 어느 정도 이제 상승 쪽으로 지수가 방향을 잡을 때는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좀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 수혜주들은 좀 당기는 경계하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이제 네 번째로 연기금 쪽에 이제 최대 주주 추가 매수 종목을 관심 있게 보는 전략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연기금은 좀 그래도 인식 자체가 안정적인 자금을 좀 어느 정도 굴리는 그런 주체다 보니까 연기금 쪽에서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은 그렇게까지 등락이 폭락 장세가 흐름이 폭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그래서 연기금 매집 종목을 역시 마지막으로 관심 있게 잘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장 한번 이제 주말에 아직까지 미중 무역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내일부터 이제 코스닥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장 대응 전략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말 이후에 국내 증시가 상승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주셨으니까요. 전문가님 조언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전략까지 간략하게 째봤고요.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013-3366-8288 번호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알짜배기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Money W. Money W. 네, 앞서서 공명 정지우 전문가가 친환경차 관련주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핵심 부품업체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자동차가 아람코와 수소차 동맹 관계를 맺게 되면서 오늘 수소차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주목해봐야 할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저 화면을 보면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전기수소차 핵심 부품업체 중에서 일단 여러 가지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현대차 쪽에 이제 공급하는 기업들이 앞으로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사진을 보시게 되면 학생들이 이 현대차 넥소를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넥소 쪽에 부품 공급하는 업체로 좀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전기차, 수소차 같은 경우 핵심 이제 부품 같은 경우가 역시 이제 항속 거리를 늘려주는 그런 전력 반도체 이런 부분들이 또 핵심 부품으로 좀 볼 수 있는데요. 트리니 테크놀로지를 인수한 이 세원을 좀 관심 있게 볼 예정인데요. 한번 세원 또 차트를 통해서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세원 일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오늘부터 이제 세원 같은 경우가 이제 종가 기준으로 5일선이 좀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났죠. 지난주에도 제가 간략하게 역시 이든 종목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수소 전기차 핵심 부품업체 트리노 테크놀로지를 인수하면서 지분 50% 가까이 이제 보유를 하고 있죠. 최대 주주로 알려져 있고요. 무엇보다 1분기 최대 실적이 나오면서 실적 개선세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오늘부터 첫 5일선 회복이 되면서 종가 강세 일봉이 나왔죠. 스토캐스틱 지표가 제가 항상 단기 지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5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부터는 관심 있게 이제 볼 수 있는 위치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이제 5주선 지지 속에서 5주선을 찍고 이제 서서히 반등 시도하는 모습이죠. 눈에 띄는 부분은 주봉상 파라볼릭 같은 경우가 계속 하락 기조 속에서 움직이다가 이번 주부터 지난주부터죠. 파라볼릭이 상승 기조로 막 전환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차트 위치 그렇게 꼭대기권에 위치해 있지는 않죠.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상 이번 달부터 5개월 이평선 회복 시도 국면 속에서 이제 투자 심리도가 50권에 와 있으면서 아직 스토캐스틱 531 지표도 50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40권에서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과열권에 있지 않은 만큼 이 종목 같은 경우 앞으로 내년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차세대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 내년도부터 이제 본격 양상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현대차 쪽에 이제 콘덴서 공급도 공급이지만 또 차후에 다른 부품까지도 공급 기대감이 또 있다 보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대량 거래가 시현됐던 고점 부근, 파라볼릭 상단 부근 4,700원대 부근을 저항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역시 이제 오늘 5일선 회복한 만큼 이제 어제의 저점은 웬만하면 이탈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생명선은 단기 생명선은 21선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21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세원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 수소차 핵심 부품업체 오늘 들고 와주신 종목은 세원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조언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혹시 내 종목이 선택될까 말까 또 고민하고 계신 분들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013-3366-8288이고요. 화면 상단에 계속해서 제시되어 있으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도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기금은 6월 내내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가면서 지수를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6월에만 무려 1조가 넘는 규모를 매수했다고 하죠. 그럼 이들이 매수한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요,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사업을 인수하면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의 시장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또 반도체 패키징 관련주 중에서도 연기금이 매수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연기금 매수 종목 제가 항상 주목을 많이 하는데요. 이 반도체 패키징, 메모리 반도체 패키징도 있고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징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관련주 중에서 이 SFA 반도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도 투자를 확대하면서 앞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같은 경우도 사업 확대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삼성전자 올해부터 해서 특히 SK하이닉스까지도 내년도 대규모 투자가 또 진행될 예정이다 보니까 역시 연기금 대량 매수 종목 SFA 반도체를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FA 반도체 일봉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SFA 반도체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단 SFA 반도체 같은 경우 오늘은 좀 약세형 음봉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종가의 약세형 음봉이 나왔는데 연기금 쪽 최근 들어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수급 이탈이 나타나지는 않았죠. SFA 반도체 누적적으로 최근 들어 3개월 동안 230만 주 정도의 대량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평균 매입 단가 부근 정도는 아마 3,000원대 부근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뒤늦게 추격 매수세가 좀 들어왔죠. 2,900원대 후반대에서부터 3,000원대, 3,300원대까지 뒤늦게 추격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연기금 평균 단가에 비해서는 크게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트는 물론 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최근 들어 바닥에서 1,000원대 중반대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721선 부근, 제가 2019년도 이제 4월 이제 말이었죠. 그 당시에 비메모리 반도체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물론 이 기업은 그 당시에 설명 못 드렸지만 시그네틱스라든지 그 당시에 뭐 SF 또 이제 어버브 반도체라든지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 강조해드리면서 막 50% 가까이 상승세가 나타나는 경우 많이 나타났었죠. 근데 이 SFA 반도체 그 당시 721선 부근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급매수권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최근 들어선 21선 부근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만큼 21선 3,169원대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지지권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내일 만약에 살짝 뭐 지수 때문에 이탈이 된다라고 해도 연기금 쪽 수급 이탈이 없다라고 하면 큰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3개월째 뭐 과열권이긴 합니다. 하지만 투자 심리도가 아직까지는 뭐 80, 90건에 와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과열권에 되어 있지는 않죠. 이번 달에 이제 60건에 와 있죠. 차트를 길게 띄워놓고 본다라고 하면 예전에 2009년도 때를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관련 패키징 관련주들이 급등세가 많이 나타났었죠. 그 당시에도 1,000원대에서부터 이 SF 반도체 3,000원대 부분까지 올라오면서 장기 60개월 이평선을 돌파하면서부터 지지받고 2011년도 때 시세가 분출되면서 큰 상승 랠리가 나왔죠. 그 당시에 3,000원대에서부터 봤다라고 하면 거의 한 3배 가까이 올라왔죠. 2011년도 고점까지. 그래서 지금 차트 위치도요. 조정받으면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는 있어요. 연기금 쪽에서 분명 매수한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실적의 개선세가 이루어지면서 재무 상태가 이제 안정적으로 좀 변화가 좀 된 기업이죠. SFA가 인수하면서. 그래서 앞으로 SFA 반도체 연기금 쪽 수급 동향을 주시하면서 중장기는
5개월 이평선 매매를 이어나가면서 일단은 저항권 같은 경우는 저 위에 100개월 20평선 부분이죠. 3,700원대, 3,800원대, 3,000원대 후반대 부분을 저항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인 관점에선 지지권을 21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수급 괜찮고요. 그리고 실적 양호하고요. 전망 나쁘지 않고요. 일단 차트도 지금 721선하고 그렇게 과도할 정도로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월봉도 아직 MACD 같은 경우가 그렇게 과열권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막 상승 기조로 전환되려고 하는 흐름이다 보니까 꾸준한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저항권, 단기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매매 전략이 양호할 것 같습니다. 네, 연기금에서 대량 매수한 종목 SFA 반도체 살펴봤는데요.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또 기대감이 있고요. 또 실적도 개선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도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메탈 마스크는 종이보다 얇은 메탈 소재판으로서 유기물질을 원하는 지점에 중착해서 디스플레이 화소를 만들어서 잠재력이 크다 이렇게 또 알려져 있는데요. 이 파이메탈 마스크를 일괄 생산하는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어디인가요? 예, 제가 이제 국내 유일 파인메탈 마스크 일괄 생산 업체 이 주제를 좀 들고 왔는데요. 항상 저는 좀 주목을 하는 단어가요. 100% 세계 최초, 뭐 유일, 독점 이런 기업들을 많이 주시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유일 파이메탈 마스크 생산 업체는요. 일단 APS 홀딩스라는 이제 기업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파이메탈 마스크 같은 경우가 이제 OLED 패널 제작 시에 유기물질 증착을 위한 용도로 종이보다 얇은 메탈 소재판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향후 높은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초고화질 디스플레이 생산의 중요한 과제이자 난제로 꼽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이제 독점하고 있다가 이제 이 APS 홀딩스가 이제 막 진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일봉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APS 홀딩스의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재차 계속 5일선 지지 속에서 강세 일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APS 홀딩스의 장점은 자산 가치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인데요. AP 시스템, OLED 장비 회사의 지주 회사죠. 무엇보다 이제 최근 파인메탈 마스크 제조업 사업에 이제 진출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마스크 생산, 파인메탈 마스크 생산 국내 유일의 일괄 생산 업체로 좀 이제 주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무엇보다 향후 이제 OLED, 앞으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OLED 패널이 많이, 중소형 OLED 패널이 많이 장착이 되죠. 이제 LCD에서 OLED로 넘어가는 단계인데요. 대중화되는 단계인데, 일단은 가파른 성장 가능성과 함께 파인메탈 마스크가 그래서 수요가 급증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PS 홀딩스 같은 경우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항상 가장 좋아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파라볼릭 같은 경우가 계속 몇 년 동안을 하락 기조 속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밑에서부터 하나 나오고 그리고 나서 막 20개월 이평선을 돌파하려고 할 때 그럴 때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보거든요. 일단 바닥권에서 이제 기간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20개월 이평선 돌파 직전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스토캐스틱 531 지표가 50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MACD가 바닥권에서 상승 화살표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 2017년도 때로 거슬러서 올라가면 가장 제가 싫어하는 위치는요. 역시 2017년도 1월 달 때처럼 고점을 형성하고 위에서 파라볼릭 첫 하락 기조 그리고 희한하게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시작돼야 되는데 꼭대기에서 대량 거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역시 투자 심리도도 50 이상으로 막 올라가야 되는데 50 이하로 내려와요. 그리고 스토캐스틱 531 지표도 지금처럼 50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50 이하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게 되면 MACD가 또 하락 화살표까지 나옵니다. 지금 2017년도 때 그때 초반 때 고점이랑 그리고 지금은 정반대가 되는 시점이죠. 그리고 2015년도 때는 밑에서부터 역시 장기 평선 돌파하면서 밑에서 파라볼릭이 딱 하나가 나와요. MACD 밑에서부터 상승 화살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 531 지표 50 이상으로 올라옵니다. 투자 심리도 같은 경우 50 이상으로 올라오죠. 역시 그때 위치 굉장히 좋은 위치였죠. 2015년도 최고의 매수 위치였고요. 밀집 국면, 장기 이평선 막 돌파, 20개월 이평선 돌파. 2017년도 초반 뭐 결과를 떠나서 지금 저는 보조 지표를 통해서 이렇게 일봉을 통해서 분석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 위치는 굉장히 안 좋았다. 지금 위치 나쁘지 않다라고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저평가돼 있으면서 어느 정도 차트가 바닥권에서 신사업들을 진출하면서 역시 독점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또 일괄 생산하는 유일한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뭐 나무랄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수급 좋고 전망 좋고 단지 당장 실적만 아직까지는 안 좋을 뿐이에요. 근데 대부분 최대 실적 기록하는 기업은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주가가 선반영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부터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고 턴 어라운드 될 때 그럴 때를 주셔야지만이 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APS 홀딩스 같은 경우는 매우 양호하다라고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유일한 파인메탈 마스크 일괄 생산 업체죠. APS 홀딩스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짜배기 강의를 진행해봤고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도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번호 013-3366-8288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 고민부터 선택을 해볼게요. 화면 통해 보실까요?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 방송 시작하자마자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득가득 문자창 올라와 있는데요. 방송 초반에 보내주신 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6106님 문자입니다. 상보 보내주셨고요. 매수 가격 1,71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전문가님 계속 홀딩해도 괜찮을까요? 꼭 좀 봐주세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손실 조금 보고 계신데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전문가님? 예, 상보 일단 그래핀 관련주죠. 저도 그래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핀은 중요한 게요. 제가 네. 볼 때는 기술력 가진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는 나노메딕스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에서 조금 더 강한 탄력이 붙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이 상보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이 기업은 나노메딕스도 그렇지만 상보도 그렇고요. 특히 상보는 부채 비율이 너무 높은 기업이에요. 일단 차트를 보기 전에 기업 내용을 보면은요. 상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부채 비율이 460%대를 기록해요. 지금 자본 총계는 204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부채 총계는 900억이 넘습니다. 4배 이상 넘어요. 그만큼 빚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본, 최고의 자본 총계에 비해서 4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다는 건 신뢰하기가 좀 힘든 기업이죠. 사람으로 치면 신용이 좀 작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신용이 좀 낮다. 그래서 이 상보 같은 경우는 4년 연속 순이익 같은 경우도 적자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신뢰할 만한 기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갖고 있다라고 해도 신용할 수 없는 기업들은 일단 매매 대상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그래서 상보 어떤 재료가 앞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2019년도 5월 달에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대음선 윗꼬리가 길게 달고 그리고 나서 힘없이 지금 거래 없는 상태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트도 역별돼 있죠. 정별이 아니에요. 그리고 721선도 지지를 못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반등 시는 재차 뭐 어떤 재료가 나오든지 간에 기준대로 이제 매매 전략을 펼쳐봤을 때는 일단 수급이 안 좋고요. 그리고 실적이 안 좋고 재무 상태도 안 좋고 차트도 역별돼 있고 721선 하향 조정돼 있고 그리고 그래핀 대량 생산이라고 얘기가 나온 종목은 아니에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역시 매매 대상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등 시는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항상 5일선이 이탈된 종목들은 그 다음 날도 시가 이상 5일선 근접 시 매도, 시가 이상 5일선 근접 시 매도. 그러다가 이제 5일선 회복되면 재차 관심을 갖는 겁니다. 어디까지 흘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매매 전략을 짜는 거고요. 중장기 저항권은 721선은 이제 하향 이탈을 한 만큼 2,500원대 중반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오늘 종가 코스닥 이제 급락 나오면서 하락세가 전반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웬만하면 오늘의 저점을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내일 보유 관점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신 보유 관점이라기보다도 반등 시에는 어느 정도 경계를 해 나가면서 대응 전략을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매매 대상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 이유들을 설명드렸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보 같은 경우는요. 내일은 일단 보유를 해보시고요. 반등 시엔 매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조언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자 고민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발 하면서 많은 도움 요청하는 문자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손실 많이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좀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번호 2512님 문자 한번 골라볼게요. 대한전선 보내주셨는데요.
1,5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고요. 70% 보유 중이시라고 합니다. 반토막 났어요. 어쩜 좋을까요? 눈물 머금고 손절해야 할까요? 희망은 없나요? 도와주세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손실 좀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전문가님? 예, 대한전선 일단 이 종목도 좀 부실주죠. 일단 오늘 좀 부실주 위주로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항상 매매 대상 종목 이 대한전선도 기업 내용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아마 이 종목 유보율은 없어요. 예, 그리고 지금 부채 비율만 258%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역시 자본 총계는 3천억대, 부채 총계는 8천억대. 기본적으로 부채가 2배 이상 더 많은 기업이죠. 그래서 역시 이 기업도 3년 동안 계속 순이익 같은 경우는 또 적자를 기록하고 있죠. 면치 못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단은 차트를 본다라고 해도요. 대한전선 지금 2019년도 4월 달에 대량 거래가 시연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계속 힘없이 밀리고 있는 기업이죠. 예. 그리고 차트도 역배열돼 있고요. 예. 항상 대량 거래가 시연된 역배열된 상태에서 대량 거래가 시연되고 못 갈 때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실적 안 좋고 재무 상태 안 좋고 대한전선은 뭐 전기차 사업을 확대하는 기업도 아니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핵심 뭐 비메모리 반도체 성장성 있는 우리나라 삼성전자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국내 뭐 어떻게 보면 IT를 먹여 살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만큼 앞으로 항상 대기업 쪽에서 집중 투자하는 분야 쪽으로 가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는 쪽으로 항상 쫓아가셔야 돼요. 항상 관심이 없는 쪽. 이 기업은 2019년도 4월 달을 빼고는 거의 최근 들어 거래량이 미미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관심이 그렇게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항상 최근 들어 핫한 좀 업종들, 전기 수소차라든지 그래핀이라든지 이런 쪽을 보셨으면 조금 더 반등이라도 좀 더 강하게 한번 나올 때 빠져나올 수는 있었을 텐데 이런 기업들은 시장에 관심도 없고 재무 상태도 엉망이고 그리고 실적도 엉망이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투자자분의 단점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의 차트만 그냥 기술적 반등만 노렸을 뿐이지 아마 기업 분석을 제가 볼 때는 안 보고 투자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성공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요. 지금 이 실패를 거울 삼아서 앞으로 부채가 높고 재무 상태가 엉망이고 시장에 관심 없는 거래량이 미미한 그리고 성장성이 없는 그리고 이제 수급이 안 좋은 그런 기업들 보지 마시고 실적이 급증할 만한 그리고 좀 턴어라운드 되는 그리고 대기업 쪽에서 투자하는 분야 쪽 그리고 차트가 웬만하면 밀집돼 있고 그리고 정배열 상태 그리고 720일선을 돌파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접근한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좀 더 나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내일장 5일선 근접 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다가 뭐 다시 5일선 회복되면 다시 재매수 기회를 노려본다든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식은 아무리 조정이 많이 나왔다라고 해서 매도를 못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오히려 이제 또 경계를 오히려 하셔야 됩니다. 갈 만한 종목들 위주로 또 교체 전략도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이런 기업들 계속 마냥 들고 있다가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가는 종목들은 가는 종목대로 놓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중장기 그래도 저항권은 이제 5일선 회복하고 이제 20일선 돌파하면 저 위에 일단은 위에 60일선 정도 900원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 급락세가 나왔다시피 역시 내일장 같은 경우에도 재차 이제 오늘 저점을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만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일도 만약에 힘없이 지금 전저점을 이탈되면서 다시 추가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기업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회사가 잘못되든지 관리 종목이나 뭐 상장 폐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매각이 돼서 M&A에 대해서 인수돼서 다시 살아나든지 그런 두 종류의 부류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은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 반등 시는 좀 경계 구간으로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요. 실패를 거울 삼아서 좋은 종목 꼭 교체해서 한번 투자해 보시는 거 어떤지도 의견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조언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자 고민도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화면 보실까요? 네, 많은 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문자 주고 계십니다. 알테오젠부터 해서요. 코스모화학, 싱크빅 등등 보이는데 코스모화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5284님 문자인데요. 네, 코스모화학 29,9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5% 갖고 계신데 이분도 거의 반토막 돼서 걱정이라고 하십니다. 좀 올라갈 수 있는지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전문가님? 예,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 제가 일단 기업 내용을 또 설명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성장성이 있죠. 해마다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에요. 2,800억대에서 4,300억, 그리고 작년도 6,700억, 올해는 6,600억.
다행스럽게 매출은 줄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다행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전기수소차 앞으로 2차 전지 또 이제 소재 관련주 중에서도 유망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실적이 좀 흑자 전환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상은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단점은 지금 그래도 올해 이렇게 실적이 흑자 전환된다라고 해도 주당 순이익이 200원밖에 안 나요. 그래서 지금 실적 대비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아니죠. 물론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은 앞으로 미래 성장 기대감 때문에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해도 이제 성장성 대비 미리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이 기업 다행스럽게 이런 부분들은 매출은 다행인데 또 단점은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200%대로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죠? 자본 총계 대비 부채가 2배 가까이 더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뭐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2만 원대라고 하면 상당히 이제 손실이 많이 나 있는 상태죠. 721선 부근에서 최근 들어 저항을 받고 좀 밀리는 모습이죠. 13,000원대 중반대로 정도로 일단 저항권으로 설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은 전기수차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보유주만 보유 관점으로 가다가 반등을 좀 노려보면서 대량 거래 시연됐던 고점 13,000원대 중반대에서 경계 국면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중장기는 지금 밑에 60개월 이평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보유권으로 가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개월 이평선 잘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그리고 저항권 참고한 상태에서 매매 전략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성장성이 있다 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 부채가 높고 고평가되어 있는 기업, 그런 기업들은 꼭대기에서 추격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요, 13,000원 중반대를 한번 저항권으로 설정해 보시고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렸고요. 내가 가진 종목이 손실률이 크거나 또 종목 교체 의견 나온 경우 참 다음 종목 고르는 게 어려워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또 종목을 들고 와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실 건가요, 전문가님? 예, 이 크리스탈 신소재를 또 제가 좀 이제 화면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크리스탈 신소재가 제가 1,500원, 1,600원, 1,700원, 1,800원대까지 꾸준하게 바닥권에서 대표이사 추가 매수할 때 많이 설명을 드렸던 기업이죠. 일단 그래핀 생산 기반을 좀 확보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 일단 무엇보다 이제 대표이사 추가 매수와 함께 최근 들어 바닥권에서 이제 721선을 회복하면서 장기 이제 20개월 이평선을 돌파한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부터 강세봉이 나왔죠. 아마 내일은 시가는 약간 대반락 출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좀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때문에 어느 정도 결렬이냐 뭐 합의냐에 따라서 변동성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유무를 떠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대표이사 추가 매수하고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관심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크리스탈 신소재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또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좀 소개 부탁드려요. 예, 지금 일단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이제 10시 40분부터 M10W 검색하시게 되면은요, 제가 바로 공개 방송을 또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이 방송 끝나고 바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장중 공개 방송, 내일 오전 8시부터 해서 오후 15시 30분까지 또 진행할 예정이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공개 강연회를 통해서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또 갈만한 종목들 많이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 공개 강연회 때 신한인터텍을 제가 설명드리고 벌써 한 50% 가까이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좋은 종목들 많이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꼭 참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머니W를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홈페이지에 방송 입장 버튼과 함께 전문가님 사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손쉽게 무료 방송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공명 정지우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글로벌 시황센터입니다. 월스트리트가 위치한 뉴욕의 현지 시간 현재 오전 9시 34분 26초 가리키고 있습니다. 약 4분 전에 이번 주 목요일장이 미국에서 막 개장했습니다. 자, 미중 무역 협상에 따른 시장에 여러 가지 눈이 집중이 되고 있고 이와 덕분에 여러 가지 보도들도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오늘 양 국가가 휴전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라는 뉴스 나오게 되면서 이번 연도까지 협상 기한을 갖게 될 것이고 현재 양 국가에서는 보도 자료를 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 나오게 되면서 아시아 전반적으로는 좀 안도하면서 오늘 장세 흐름 나타났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요. 중국이 미국이 원해하는 조건을 제시할 것이다라는 소식통을 통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인민일보로 한번 가볼까요? 인민일보에서도 지금 잘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협상 자세에 있어서 촉구하는 메시지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양 국가가 협력하는 길로서 잘 협상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보도였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오늘 장에서 어떻게 출발 분위기 흘러가고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뉴욕 3대 지수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모두 플러스권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고요. 자, S&P 500 지수가 0.32%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다우 지수가 프리마켓에서는 마이너스권이었는데요. 오늘 플러스권에서 거래 다시 전환을 했네요. 자, 다우 산업에 포함되어 있는 이 보잉사, 보잉 737 맥스와 관련해서 새로운 위험 요인이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서 오늘 주가가 프리마켓에서부터 큰 움직임 보였었는데요. 0.05%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역시 0.42% 오르면서 모두 플러스권에서 거래 이어지는 흐름 포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개장하기 전에 GDP 확정치 공개가 됐는데 시장의 예상과 동일하게 3.1% 집계가 됐고요. 자, 그리고 잠시 후 우리나라 시간 밤 11시가 되면 잠정 주택 판매 지표가 공개가 됩니다. 사실 신규 주택 판매 지표가 좀 예상보다 부진했기 때문에요. 오늘 이 지표에 많은 시장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월그린의 실적도 개장 전에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헬스케어주 관련해서 미국에서도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의 예상과는 다르게 시장의 수익 예측치를 조금 뛰어오르면서 오늘 나쁘지 않은 실적 공개가 됐습니다. 폐장 뒤에는 나이키의 실적이 공개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장도 탄탄하게 대응해 가시기 바라면서 우리나라 증시와 외국인을 연결하는 MSCI 한국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삼성전자가 23.85%로 가장 많은 비중 차지하고 있습니다. 0.74% 오르면서 출발하네요. 60달러 선 회복하면서 60.20달러에서 거래 스타트한 모습 보여집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 보시겠습니다. 네, 0.02%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96선 초반 지켜가고 있고요. 자, 달러원 환율은 1,155원 30전에서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제시된 투자 의견 변경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보스턴 사이언티픽입니다. 글로벌 의료기기 전문 업체인데요. 자, 제프리스에서 2020년에서 2022년까지 목표 성장률 6%에서 9%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사실 이 보스턴 사이언티픽의 신제품을 감안했을 때는 이 수치는 너무 보수적이다,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제시하면서요, 목표가를 44달러에서 48달러로 높여서 측정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금융정보 분석기관입니다. 팩트셋 리서치 시스템즈인데요. 금융데이터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자, 투자 전문가들에게 금융정보와 또 분석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능동적인 자산 관리에서 수동적인 자산 관리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고객의 지출 환경에 있어서도 회사 수익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자,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골드만삭스에서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오늘 제시된 투자 의견 변경 종목 살펴봤고요. 현재 뉴욕의 시계는 오전 9시 38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해외 증시 상황 살펴봤고요. 그 외 글로벌 주식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은 문자를 통해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4989번이고요. 건당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라이징스타 관심주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성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라이징스타와 함께라면 해외 투자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글로벌랩 연구원들이 제시한 반짝반짝 빛나는 종목들, 이 시각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을까요? 저와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현석 전문가가 제시해주신 5G 관련주 보겠습니다. 퀄컴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0.47% 오르면서 75달러 선까지 돌아온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어쿠스틱 테크놀로지스 6달러, 다산조 솔루션스 12달러 선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커보 역시도 65달러 선 지켜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자, 이어서 이가람 연구원이 제시한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크로마덱스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4달러 19센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오름세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자, 어제장에서 3.50% 뛰면서 계속해서 목표가 터치할 수 있도록 주가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성배 연구원이 제시한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포드모터가 1.31% 오르면서 시작을 하고 있네요. 내년 말까지 유럽 내에서 1,200명, 12,000명이겠네요. 12,000명 인력 감축으로 이윤을 창출하겠다라는 뉴스가 오늘 있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10달러 선 회복하면서 현재 플러스권에서 거래 이어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는 어떠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반짝반짝 빛나는 라이징스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실시간 상황 브리핑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글로벌랩 이현석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그동안 네. 강조해 주셨던 부분들, 그리고 그동안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주시는 시간을 마련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네, 일단 좀 이 5G 이야기부터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오늘이 네. 이제 글로벌랩 제가 나오는 방송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좀 이 총 정리를 좀 해드리고 네. 그리고 좀 물러갈까 합니다. 일단 제가 그동안 계속 이제 5G 관련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 5G 사실 뭐 국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굉장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미중 무역 전쟁, 특히 이제 화웨이와도 좀 맞물리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질 섹터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미중 무역 전쟁이 뭐 이제 휴전기로 접어들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큰 낙관론을 펼치지 말자, 그렇게 좀 한편으로 또 경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많은 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과거의 금융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경기가 순환주기를 가지다시피 역사가 좀 반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러한 부분을 실제로 공부를 많이 했고,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사실 이전에 미일 무역 전쟁과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플라자 합의 이야기도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타임라인, 과거 미일 무역 분쟁의 타임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으로 저는 미일 무역 전쟁을 좀 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과거에 이제 일본산 디램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이 디램 시장을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전에는 일본이 이 반도체 시장을 독식을 했습니다. 근데 일본이 계속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자 미국이 거기에 이제 브레이크를 걸었죠. 그래서 이 미일 반도체 협정을 했는데요. 미일 반도체 협정을 하고 나서 희한하게 이 세계 최대 반도체 수출국이었던 일본이 반대로 이제 외국의 반도체를 수입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걸 보면은 이제 미국이 수출할 테니까 중국 너희가 사,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미일 무역 분쟁과 굉장히 비슷하다. 그러면은 미중 무역 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이 돼도 이 5G, 그러니까 화웨이 반사 이익을 우리나라가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 우리가 5G 관련주에 주목을 하게 되면은 훨씬 큰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화웨이는 이 그림처럼 일본 반도체처럼 이렇게 좀 이 몰락의 길을 걷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5G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2020년에 거의 이제 이동통신 전체 시장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의 비중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2020년이면 내년이죠. 그러니까 내년
돼도 5G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5G 통신 부품의 성장세가 굉장히 무서운데요. 지금 우리나라 국내 관련주들도 보시게 되면은 5G 관련주들 중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준 게 오이솔루션이죠. 근데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소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오른 게 KMW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스테크죠. 두 기업의 공통점은 안테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안테나 5G 통신 부품이 가장 성장세가 커요. 이러한 어떤 고급진 자료, 그 다음에 이런 리서치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실제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계속 우리 5G 관련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 KMW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또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하락하지 않고 거의 이제 2개월 동안 100%가 넘게 올랐지만 계속 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제가 이제 퀄컴, 지금 이제 5G 통신 모뎀 칩 글로벌 1위 기업을 소개를 해드렸죠. 이 5G 통신 반도체 출하량 같은 경우에 미래 이제 향후에 지금 이제 2019년이니까 2년 동안 15배 이상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5G 폰이 그렇게 잘 터지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보조금 혜택 때문에 5G 폰을 쓰시는데 대부분 이제 4G LTE 우선 모드로 설정을 해놓고 쓰십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2020년부터는 실제로 이제 5G 모드를 사용하게 된다.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쿼보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라 관련 소재죠. 국내 이제 RFHIC 그와 좀 비슷하게 충분히 좀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는 이 차세대 소재로서 사실 어느 이 IT 부품이나 발열의 문제가 있지만 이 5G 통신 부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초고속, 초저지연 굉장히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은 만큼 발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차세대 소재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쿠스틱스 테크놀로지스라고 해서 제가 보호 필터 강조를 해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제 4G 폰에는 소우 필터가 쓰이지만 그 다음에 5G 폰에는 그 차세대, 그러니까 소우 필터 다음에 보호 필터가 쓰인다. 근데 보호 필터가 쓰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고주파수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앞에서 이제 보신 것처럼 커버 같은 경우에 지라 관림 소재, 차세대 소재가 떠오르죠. 마찬가지로 부품이 크게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소개해드린 종목이 다산존 솔루션즈. 국내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라는 기업이 코스닥 최초로 나스닥 기업을 인수한 케이스라 그렇게 좀 말씀을 해드리면서 차트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 그런 말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 전에는 거래량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죽어 있는 종목이었는데 지금은 거래량이 붙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다. 지금 고점에서 계속 조금씩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구간에서 조금씩 우리가 분할 매수 전략으로 모아가면은 향후 1, 2년 안에 큰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국내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다산 네트워크스, 제가 이제 그 다산 정양희 선생님 호를 따서 실제로 만든 기업이라고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렸는데 똑같습니다. 미국에 있는 자회사인 다산존 솔루션즈랑 똑같이 거래량이 굉장히 최근에 많이 붙으면서 시장의 관심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했고요. 지금 이제 일봉상으로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월봉상으로는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계속 증시가 많이 흔들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시장이 또 빠지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고점에서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다. 저는 그 마지막으로 이 미일 무역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반도체에 대해서 큰 수혜를 봤어요. 근데 SK 하이닉스의 약 한 15년간 이 주가의 상승을 보시게 되면 40배나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5G의 어떤 반사이익적인 측면을 고려를 했을 때 이러한 흐름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석 연구원님 오늘도 5G 관련주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종목과 함께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현석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머니더블유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늘과 같은 시간 더 좋은 강의와 상담 그리고 국내와 해외 관심주 두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